어머.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오른쪽 청력을 네, 잃었어요. 뭐 사고를 당하신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 엄마로 네. 불리며 고등학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정영주 씨가 최근 한 프로그램에 나와 학창 시절 겪은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청력을 잃게 된 사례에 대한 두 전문의의 의견을 비운디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이라는 것은 바깥쪽에서 이제 공기의 진동이 들어와서 그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고막의 진동이 고막에 이제 붙어 있는 세 개의 작은 뼈 이소골을 진동시키고 그 이소골이 달폐관 내부를 진동시켜서 저희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즉 소리의 진동이 달폐관으로 잘 전달되어야 우리가 소리를 잘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과 같이 바깥쪽에서 귀에 큰 힘이 가해졌을 때, 즉 귀에 외상이 있을 때는 왜 우리가 청력을 잃을 수가 있느냐? 사실 가장 흔한 이제 귀에 외상이 가해진 다음에 청력을 잃을 수 있는 원인은 외상성 고막 천공입니다. 그래서 고막이 바깥쪽에서 굉장히 큰 압력이 들어오면서 고막이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고막이 진동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뺨을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크게 부딪혔다든지 했을 때 고막이 천공이 되면서 잘 못 듣게 된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고막 천공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난청의 정도는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력을 100%라고 생각했을 때 한 30% 정도나 40% 정도까지의 청력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거의 청력을 전부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고막 천공뿐만 아니라 고막 천공과 더불어서 더 큰 안쪽에 무슨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는 이제 고막 안에 작은 뼈 3개가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소골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뼈 이소골이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서로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의 진동이 제대로 달폐관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그런 힘이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하면은 이소골이 이제 그 달폐관에 딱 붙어 있는 얇은 막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난원창이라고 하는데 그 난원창이 굉장히 큰 압력에 의해서 약간 찢어지거나 아니면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쪽에서 청력을 거의 완전히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원창이 찢어지고 달폐관 내부에 이제 외 림프액이라는 림프액이 차 있는데 그 찢어진 틈으로 외 림프액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청력만 단순하게 잃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형 기능과 청력을 동시에 잃게 되는 그런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청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배우님께서도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지만 보청기를 권고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한 고막 천공 때문에 청력을 잃은 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술적으로 고막 천공을 막아줌으로써 청력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충격에 의해서 달폐관 내에 외 림프액이 바깥쪽으로 노출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좀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보청기를 일단은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보고 난청의 원인을 먼저 규명한 다음에 원인과 정도를 그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를 할지 인공호흡 수술을 할지 아니면 단순한 고막 천공을 막는 수술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체벌로 인한 트라우마는 폭행에 의한 트라우마거든요. 폭력에 의한 거죠. 그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은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심각한 타격감을 줍니다. 근데 그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체벌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학교 선생님이든 친한 친구든 아니면은 내가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입는 폭행이라면 그 폭행으로 인한 정서적인 트라우마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혹여나 그런 폭행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뒤로 빠지게 돼요. 그게 일정 부분 회피라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어떤 삶에서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분께서 지금 뮤지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청력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청력의 일정 부분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음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성과도 이루어 놓으신 상황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이분에게는 기본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어떤 좌절이나 어려움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삶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에 대한 나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삶에서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셨다는 얘기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회피로 가져가지 않고 내 삶의 성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치열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뤄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내셨다는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것 같아요.